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지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손으로 정성껏 만든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100개 골목 가게들이라는 주제로 핸드메이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을철에 걷기 좋은 서울길 베스트 10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2014 서울 핸드메이드 박람회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의 홍순성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 핸드메이드 박람회 어떤 박람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4년 서울 핸드메이드 박람회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간 청계광장에서 낮 12시부터 8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의식주나 생활 소품들을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정성껏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런 창의성과 상품성을 갖춘 다양한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핸드메이드 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마련됐습니까? 네, 요즘 대량 생산된 공산품들이 기업형 유통망을 통해서 골목 상권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자생력이라든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승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나 있는 이런 제품이 아니라 나만 가진 그런 독특한 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핸드메이드 박람회는 핸드메이드 제품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강점을 서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또 핸드메이드 제품을 통해서 골목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골목 상권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매년 1조 원 이상 지원을 해서 한 3만 5천여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소상공인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골목 상권에 골목 상권에 있는 그런 소규모 슈퍼들의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중소유통 물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에는 특별히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핸드메이드 박람회 주제가 100개의 네. 골목 가게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100개의 골목 가게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부제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핸드메이드를 좀 부각시킨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핸드메이드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제 일상 생활 속에서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핸드메이드 물건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핸드메이드 제품은 이제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골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번 박람회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의식주나 삶을 주제로 해서 일반 참가자 90개 팀을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해서 전시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음을 이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이번 박람회 참가자들 중에서 우수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참가자들이 이제 자신이 만든 상품을 직접 홍보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용감한 골목가게 코너라는 것을 마련했고요. 네. 또 시민 투표라든지 전문가 투표를 통해서 이런 점수들을 합산해서 1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또 박람회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벤트를 또 준비했는데요. 핸드메이드와 관련해서 어떤 사연이나 또 박람회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후에 그걸 인증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은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그 밖에도 행사 기간 중에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국적 타악 공연이라든지 또 복태와 한군, 사계절 쪼리 이런 재밌는 그 공연팀의 그 문화 공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핸드메이드 제품도 구경을 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니까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핸드메이드 제품은 무엇보다도 이제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이렇게 빚어낸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도 핸드메이드 제품의 우수성을 좀 느끼고 또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도 이번에 참가한 그 100개의 골목 가게와 같은 이런 우수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번 박람회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예. 한 170, 8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네. 장소가 협조한 관계로 한 90개 업체를 선정해서 따로 선별해서 이제 이번에 그렇군요. 참가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마감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직접 그 제품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건 다음 해에 또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핸드메이드 전시 판매하는 곳에 나오셔서 같이 즐기고 또 구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의 홍순성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식 한 문화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한식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국민 공감을 이루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회 한식의 날 대축제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네, 한식의 날 대축제 어떻게 마련된 행사인가요? 네, 한식의 날 대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식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또 체계 정립과 미래 한식에 대한 실용화 그리고 대중화의 비전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소개 사단법인 대한민국 한식협회의 이영남 공동회장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10월을 한문화의 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2,013명분의 비빔밥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5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황리에 아주 잘 치렀습니다. 올해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만들어서 팔도 비빔밥을 재료를 다 넣고 여기에 모든 분이 화합하는 장소로서 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우선 다른 음식보다도 비빔밥은 서로가 융합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이 하나의 장을 만들기 때문에 비빔밥을 선택을 한 겁니다. 또 세계인들도 우리 비빔밥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비빔밥으로 인해서 작은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인의 날 그때마다 가서 행사를 또 할 겁니다. 한인들하고 같이. 한식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위와 모든 세계인이 같이 한식을 즐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색 빛깔의 나물과 또 반찬들이 더해져서 가을의 단풍색처럼 맛깔스러운 비빔밥, 남녀노소 그리고 외국인까지 맛있게 즐기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또 고유의 맛과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한식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도 들어봤는데요. 한식협회 이영남 공동회장입니다. 한식의 정책적 재조명과 다양화를 통한 국내외 한식 문화 발전 및 세계화 전략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해 10월 11일 한식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뜻은 한식은 경험과 정성에서 배어나오는 열 손가락의 손맛에서 나오는 음식이며 열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성의 숫자, 창조의 패러타임이고 모든 사물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한식의 현재와 미래와 매우 닮아 있어 10월 11일 한식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식자재는요, 상과 덜에, 강에, 약입니다. 이렇게 이 바로 음식과 산야초의 채소류를 같이 겸비하는 우리 식자재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음식과 관광과 산업과 한 브랜드가 문화 창조 경제에 함께 어울려 한식 음식 문화 유산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 앞서서 지난 10월 10일에는 한식의 현실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분야별 한국 음식의 발전 방안과 그 역할에 관한 내용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날 나온 의견들이 더해져서 이번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어떤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나요? 네, 전시 행사를 통해서는 한식을 홍보하고 또 한식과 함께 한복과 한지, 공예와 국내 토종 우수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한문화와 또 한식 브랜드와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한식을 알린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도 의미가 컸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음식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보람도 크고 또 한식을 통한 미래 창조 경제의 기틀을 조성하는 자리여서 더 밝은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신구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행사를 더욱 빛내고 있었는데요. 참가자 두 분 만나보시죠. 한국음식문화재단의 박미영 이사장과 또 인천재능대학교 한식명품조리과의 한아라 씨입니다. 이 한식의 날 행사를 맞이하면서 부스별로 해병 음식부터 시일 음식까지 한식에 여러 가지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한식의 소중함과 그 탁월한 효능을 갖다가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식의 신비롭고 탁월한 효능을 한국인들이 먼저 알고 소중함을 깨닫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대학생 한 230명 정도가 팀을 이뤄가지고 거의 한 100 몇 팀 돼요. 그래서 다 손으로 만들고 그릇들이랑 스타일링까지 다 해가지고선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 이런 음식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손이 많이 가는데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쁘고 먹었을 때 여러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영양소적인 걸로 섭취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한식은 더 담백하고서는 더 맛이 좋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한식을 시식할 수 있는 체험 코너와 또 한식 조리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까지 다양한 문화전통 공연 행사가 함께 준비된 만큼 행사에 함께한다면 한식의 소통과 또 화합의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음식의 한류를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한식에 대한 자긍심과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생각과 또 한식의 날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 만나보시죠.
음식이 다양한 줄 몰랐어요. 보니까 너무 이쁘고 이래서 와, 우리께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신기한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봐도 몰랐었거든요. 탄수화물가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빨랑 먹고 그러니까 비만이 너무 많이 되니까 성인병 위험하다 그러는데 신토불이 우리 몸에 좋은 말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다 한식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한식의 세계화하고 딱 맞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의 좋은 점은 다른 것보다는 포만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식을 많이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식으로 김치하고 된장찌개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그게 웰빙 아니에요? 요즘에는 점점 우리 한식에 대한 인식들이 좀 사라져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간편한 음식도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인식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한식의 날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한글날 있듯이 글이나 말만 문화가 아니고 음식도 문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식의 날도 있어야죠. 한식의 날이 생기면 한식을 더 사랑해 줄 것 같아요. 네, 음식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생활성이 담겨 있어서 그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한식은 우리 선조들의 혼과 지혜가 묻어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행사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늘까지 즐기실 수 있고요. 네. 한식과 전통차를 맛볼 수도 있고 또 한식 명인들의 라이브 쿠킹 클래스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셔서 한식을 향한 관심도 높이고 또 지식도 쌓는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고 탈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단풍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길, 또 물 따라 걷는 길과 같이 4가지 테마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좋은 예산 지킴이인데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고 또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가 서울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서울을 대표하는 단풍 명소를 테마별로, 주제별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잘 들으셨다가 이번 주에 서울 단풍길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가지 않고도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서울 단풍길을 선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나들이 하기 좋은 단풍길, 또 뭐 산책길에 만날 수 있는 단풍길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총 94곳을 지금 시민들께서 좀 가셔서 충분히 가을의 정취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94곳이면은 그게 다 서울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각 테마별 단풍길에는 어떤 길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4개 주제인데요. 예.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이 있어요. 예. 물을 따라 걷는 건 저희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중랑천 제방길. 여기 이제 중랑천 약 5.6km 이제 양 방향으로 예. 왕벚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어서 또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기 좋으시고요. 예. 또 성동구에 있는 송정 제방길도 역시 거의 5만 9천 그루나 되는 왕벚나무, 은행나무, 또 버즘나무 등이 있어서 이제 성동교에서 군자교까지 약 3.2km 울창한 수림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여기도 가시면 걷기 아주 좋으신 곳이고요. 예. 또 구로나 금천에 사시는 청취자께서는 안양천의 산책로, 예. 또 예전 윤중로라고 했는데요. 서로에도 느티나무, 또 왕벚나무 등이 어우러진 아주 단풍길이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예. 또 이제 조금 더 멀리 나들이 하기 좋은 단풍길로 해서는 예. 저희 종로구에 있는 삼청동길, 여기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많고요. 동십각에서 삼청터널까지 노란 은행, 그다음에 이제 느티나무 등 화렵수 단풍을 좀 느끼실 수 있고, 또 이쪽에 가시면 화랑, 공방, 카페 등 좀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삼청공원에서 잠시 쉬시기에도 좋고요. 용산의 이태원로에도 예. 아름들이 이제 한 200그루 정도 되는 버즘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서 낙엽을 밟으시면서 단풍 구경하시고 충분히 좀 가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태원로 같은 데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경리단길이나 이쪽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고는 하는데, 예. 아주 주말에 복잡할 때 아니고는, 예. 네, 걸으실만 하고요. 예. 네, 가시면 굉장히 좀 색다른 분위기로, 조금 더 멀리 가셔서 경리단길 이쪽까지 이어지시면, 예. 이국적인 어떤 식사도 좀 하실 수 있고, 예. 또 이제 하얏트 호텔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남산 산책로도 바로 연결되니까, 그렇군요. 충분히 가을을 느끼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예. 4가지 테마의 단풍길 가운데 공원 그리고 산책길이 포함된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제가 이제 2가지 말씀을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하고 이제 나들이 하기 좋은 단풍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또 공원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단풍길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이제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40개, 공원이 한 107개 정도 되는데요. 예. 특히 중구 남산공원에 있는 북측 산책로는 사실 서울의 이제 대표적인 산책로고요. 예. 차량이 전혀 못 다니고 보행자 전용 도로로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은 유모차, 또 조금 보행이 힘드신 분들 휠체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도
가족과 함께 좀 단풍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초 그 양재 시민의 숲 근처에 있는 문화예술공원에도 메타세쿼이어가 단풍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한 1.5km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입구의 산책로 사실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그래서 가급적 주말보다는 아침, 저녁을 좀 활용하시면 주중에 어떠실까 싶고요. 광진구에 있는 그 워커힐로도 사실 아차산 이제 생태공원부터 워커힐 호텔까지 약 1km 그 정도를 목재테크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 등이나 어르신들도 좀 편하게 걸으실 수 있어서 인기가 좋고요. 아무튼 아름다운 단풍을 좀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벚나무나 단풍나무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은행나무 경우에는 가을철에 좀 악취 때문에 그렇죠. 일부 그 열매가 안 열리는 수나무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저희 서울시가 이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나가다 보면 그 워낙 독한 냄새 때문에 그게 뭐 엊그제 이제 보도자를 보니까 그 독한 냄새도 건강에는 좋다 이런 게 있긴 하던데요. 사실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좀 피해서 일단 느티나무나 뭐 왕벚나무 좀 많은 그런 단풍길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길 외에 그 밖에 또 추천해 주고 싶은 단풍길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94곳 중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길은 월드컵 공원에 있는 그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희망의 숲 산림욕길이 있습니다. 최근 사실 많은 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주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메타세콰이어 길로 해서 산림욕도 하실 수 있고 올라가는 길이 오솔길로 되어 있어서 뭐 자전거나 뭐 달리기 코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하늘공원 정상에 가시면 코스모스 꽃단지도 조성되어 있어서 정말 가을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주 물씬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단풍길에 관한 자세한 정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에 좀 접속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좀 쉬운 방법은 저희가 이제 지금 모바일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좀 편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서울 맵을 검색하셔서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거기 초기 바탕 화면에 서울 단풍길이 이제 떠 있어요. 그럼 그걸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단풍길이 어딘지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제 뭐 위치랄지 뭐 구체적인 나무의 뭐 종류, 그다음에 거리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로 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지 이런 게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어서 아무튼 스마트 서울 맵을 좀 내리박해서 뜨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단풍길 외에 시민들이 휴식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선정을 했다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찻소리랄지 뭐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제 뭐 자치구 또 시민 또 전문가 추천 받아가지고요. 전체 87개 장소를 일단 이름을 이제 사색의 공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제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정보를 좀 제가 전해드릴 텐데 보시면 집 가까운 곳에 거의 자치구 별로 한 개소 이상씩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강북구 화계사에 있는 사찰림, 여기 이제 종교적 의미를 좀 느껴볼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다. 또 종로 무학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만들어놓은 도시 텃밭, 또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사색의 공간이고요. 또 뭐 중랑구에 있는 아토피 치유의 숲이랄지 성북구 이제 정릉 숲길도 쉬면서 명상하기 좋은
숲속의 사색 공간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아무튼 공간별로 좀 특성을 나눠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좀 쉬시면서 명상을 하실 수 있도록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아토피 치유의 숲. 네, 중랑구에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아토피를 가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으실 텐데, 이제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중랑구 면목동 동네 뒷산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전나무나 소나무, 측백나무가 이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한가로이 이제 걸으시면서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중랑구에 있는 아토피 치유의 숲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색의 공간 정보도 스마트 서울맵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서울맵을 조금 그 화면에 모바일로 다운 받으셔서 바로 보실 수 있게 해놓으시면 서울시가 하는 다양한 이런 뭐 문화 정보랄지 뭐 다른 시장 관련 정보도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차별할 수 있는 말로는 맹인,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전응아, 정신박야가, 앉은뱅이, 절름발이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말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맹인과 장님은 시각장애인으로, 또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언어장애인으로, 전응아와 정신박야가는 지적장애인으로, 앉은뱅이와 절름발이는 지체장애인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표현은 그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배운 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미연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분들 사실 많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쓰이지 않아도 될 곳에 쓰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성으로 쓰이는 곳은 없는지 알아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실 좋은 예산센터의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은 예산센터가 어떤 기관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흔히 접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숫자들이 나열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분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특히나 예산이 짜여지고 결정되는 과정이 쉽게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좋은 예산센터는 이런 어렵고 복잡하고 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예산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도 하고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산센터는 언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저희가 만들어진 건 2009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부터 시작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로 따지면 지금 15년 정도가 된 곳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희 성산동에 있습니다. 성산동에. 그렇군요. 그 좋은 예산센터가 하는 일 중에 밑 빠진 독상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저희가 아까 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부터 시작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 밑빠진 독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예.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밑이 빠진 독처럼 국민의 세금이 마구 새어나가는 낭비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저희가 상의 이름을 붙였고요. 그게 바로 밑빠진 독상입니다.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니군요. 불명예 상이죠. 예. 그러면 밑빠진 독상은 매년 그런 하나씩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여러 적으로 선정을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낭비 사업이 있을 때마다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좋은예산센터 최하나 팀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낭비성 세금을 고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0945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흔히들 직접세 또 간접세 이렇게 나뉜다고 그러죠? 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직접세부터? 직접세하고 간접세를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구분을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벌어들인 수입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남이 대신 세금을 내주는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또는 상속을 받게 될 때 내는 세금들은 모두 다 직접세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예. 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접세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세금은 이게 걷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덜 버는 사람과 조금 더 많이 버는 사람들 간에 재분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세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율을 조금 차등적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 덜 버는 사람들은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조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돈도 많이 번다고 봐야겠네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내셔야죠. 예. 그러면 간접세는 어떤 세금을 말하는지? 간접세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소비하는 물품들에 많이 붙습니다. 마트들 많이 가시잖아요.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영수증 보시면 합계 밑에 약 10% 정도의 부가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 영수증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간접세입니다. 보통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도 세금을 따로 걷고 있죠? 걷고는 있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수입을 100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가 걷는 게 한 80, 지방정부가 걷는 게 한 2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군요. 지방정부가 걷는 것들 중에는 저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방세고 그리고 집에서도 주민세들 내시는 것들도 다 지방세고요. 흔히도 저희들이 지방교부금 또는 국고보조금 이런 용어를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0 정도를 중앙정부가 걷고요. 20 정도를 지방정부가 걷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중앙정부가 한 40, 지방정부가 한 60 정도로 써요.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걷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40 정도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돈을 줘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받은 지자체가
내가 그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렇지만 보조금은 그 주는 사람이 쓰라고 하는 용도에만 반드시 써야 합니다.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주는 데만 쓰라고 주는 보조금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돈을 합쳐서 20만 원을 드리는 경우가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꼬리표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거둔 돈에서 일부를 주면서 지자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 적으니까 네. 그만큼을 마음대로 좀 필요한 곳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돈들이 이제 교부금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4273번 지방재정이 어디에 쓰였는지 공고는 할 수 없나요? 원래 공고 안 하나요, 지방재정? 지방재정에 대한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산서도 올라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해 동안 썼던 돈을 예. 그 다음 연도가 되면 한 약 8월 정도쯤에요. 그렇군요. 얼마나 잘 썼는지 결산한 내용이 공시화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간접세, 직접세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쓰는 곳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출 구조를 좀 보면 예. 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뭐 이런 용어들을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나 부가금은 뭐 일반회계로 그냥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둘 수 있는 항목도 정해져 있고 예. 쓸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걷는 과정도 그리고 쓰는 과정도 다 칸막이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하도 빨리 지나가가지고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정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일단은 기초적인 건 정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이잖아요. 예. 11월이 되면 국회와 관련된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예산전쟁이라는 단어가 예.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바로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월의 국회를 예산국회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국회가 굉장히 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결산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매년 예산안을 가지고 각 정당이 입속 챙기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서 올해만큼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9696번이 또 물으셨는데요. 카드 계산할 때 꼭 영수증 필요하냐고 묻는데 왜 묻나요? 이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영수증은 각자가 필요한 무엇을 샀는지 계산하시거나 하시는 가정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걸 테고요. 현금 영수증을 얘기하는 건 종이 영수증이라기보다는 연말에 받으시는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한 영수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왜 안 된다는 거죠? 열쇠는 못 찍어
유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